안녕하세요. 이웃집 공대영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 CES에 와 있는데요.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입니다. 전 세계의 대기업, 스타트업들이 여러가지 기술과 제품들을 가지고 전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IT 제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CES는 이미 많이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유튜버 분들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오늘은 공대영이 여러분들께 CES의 생생한 현장감과 그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LG관이네요. 곡면 디스플레이로 파도, 우주, 절벽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소리도 웅장하고.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걸 엄청 오래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신기했어요. LG의 롤러블 TV인데 저 작은 회색 상자 같은 거에서 저렇게 TV가 올라옵니다. 화질도 굉장히 선명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넣어놓을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굳이 TV를 넣어놓거나 반만 꺼내놓을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떠나서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신기하고 탐이 나는 제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여줬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나중에 AI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CES에서도 AI 기술이 들어간 TV나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AI 연산에 특화된 칩을 이용해서 명암비를 높인 TV라든지 AI 사운드라고 해서 화면의 내용을 인식해서 소리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소개되었습니다. LG에서는 버팔로 떼가 이동하는 장면을 인식해서 소리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선보인 빔 프로젝터도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18cm 정도의 거리만 확보가 되면 120인치로 4K 영상이 출력 가능한 빔 프로젝터였습니다. 집에서 이제 프로젝터로 같이 영화를 보다 보면 꼭 프로젝트를 가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갑분싸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사람이 얼쩡거리면서 가릴 염려도 없고 공간적 제약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긴 하네요. 그 외에 17인치 그램이나 4K 모니터, 엄청나게 얇은 TV 등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럴듯한 제품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AR 스마트 거울도 있었는데 저는 약간 좀 쓰기 싫게 생겼더라고요. 사람을 좀 미화시켜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용도도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는 로봇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내용 자율주행 로봇도 있었고 성남 시장님이랑 편하게 악수를 해주는 로봇도 있었고 봉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로봇도 있었어요. 근데 저건 로봇이 균형을 잡는 건지 사람이 잡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죠? 네. 어쨌든 굉장히 완성도 높은 로봇 시연을 보여준 네이버였습니다. CES 전체적으로 봐도 완제품 로봇을 시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재밌었고 또 XDM이라는 네이버에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관련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CES에서 제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갔던 구글입니다. 구글은 관람 방식도 좀 남달랐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스토리를 만들어 보여주더라고요. 특이하게 이런 열차 같은 걸 타고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놨는지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유아용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스토리는 대략 할머니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구글 홈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역시 구글 했던 게 같은 걸 전달하더라도 창의적으로 전달하려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Good morning, Bob. It's 7:32 a.m. Right now in Peoria, it's 52 and cloudy with storms on the way. You have one reminder for today. Don't forget Grandma's birthday cake. Oh, yep, we're on it. You guys see that robot cat on a skateboard? It's pretty cool. Hey, Google, take me to the bakery. Okay, starting navigation. The traffic's appalling. You honk and you shout. The vein in your... 그리고 이 열차를 다 타고 나면 이렇게 마카롱도 하나씩 주고 구글에서 나온 홈허브라는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공짜 쿠폰 번호 같은 걸 주더라고요. 진짜 혜자 구글, 갓 구글입니다. 그 다음 대기업은 삼성입니다.
삼성 부스에서도 빅스비를 이용한 스마트홈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는 커튼을 올리는 거, 그리고 불을 켜는 거,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을 파악해서 레시피를 자동으로 준비해주는 그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들을 보여줬습니다. LG에서 한 것처럼 AI를 이용해서 소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스마트 TV도 있었습니다. 컨텐츠의 내용을 파악해서 스포츠인 경우는 관중 소리를 크게 들려주고요. 뉴스인 경우에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도록 해줍니다. 재미있는 점은 LG는 화면의 내용을 인식해서 상황에 맞게 소리의 위치를 옮겨주는 방식이었는데 삼성은 음원 소스를 분석해서, 즉 소리를 듣고 어떤 컨텐츠인지 파악해서 특정 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슷한 기능인데도 두 대기업의 접근 방식이 달랐던 점이 재밌네요. 곧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한 제품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 외에 한 번쯤 우리가 들어본 기업이나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기업에서도 많이 CES에 참가를 했는데요. 옴론이라는 기업에서는 실제 사람과 탁구를 치는 로봇도 있었고, 드론을 가져와서 날리면서 보여주는 기업도 되게 많았습니다. 드론을 날리고 있죠. 그냥 끝인 것 같아요.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드론을 날릴 수 있게 해주는 장비도 있었어요. 되게 신기해서 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뮬레이션으로 한 드론 5대 정도를 골로 보내고 왔습니다. 역시 저는 연구가 천지인 것 같네요. 한컴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한컴 맞습니다. 자연재해 정보나 공공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시장실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네요. 한컴이 이런 걸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유레카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진 않아도 아이디어가 신선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중국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3D화해서 게임이나 다른 어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만든 인간 친화적인 로봇도 있었습니다. 소니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강아지 로봇을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다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인간 친화적 로봇은 좀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삼성 C랩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ASMR 녹음을 생생하게 해줄 수 있는 조금 괴사하게 생긴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학생이 공부하는지, 잠을 자는지, 집중하는지 등을 파악해서 밝기나 주파수를 다르게 해주는 스마트 스탠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만 모아놓은 전시관이 따로 있길래 가보았는데요. 블랙박스나 CCTV 같은데 이제 빗물이 묻으면 영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전기장을 쏴줘서 물방울이 흘러내리게 해서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요. 간단한 무선 충전기인데 NFC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화면이 뜨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놓고 자기 스마트폰으로 커피를 주문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충전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3D 스캐너, 스마트폰용 미세먼지 측정기 등도 있었고요.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쓰는 휴대용 초음파 검사기,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해주는 전동 휠체어, 먼 거리에 있는 상대와 리얼하게 체스를 줄 수 있는 체스판, 그리고 이렇게 쓱쓱 대충 찍어만 주면 그럴듯한 3D 모델링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돌아다녔는데 아직도 못 본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CES를 처음 와봤는데 기대보다 좋았던 것도 있었고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는데 엄청 첨단 기술이 도입된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들을 최대한 응용한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대기업 제품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도 느꼈고 스타트업들의 제품은 아이디어가 돋보였어요. 기업 엔지니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았는데 설명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역관 알바생들이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크니션을 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확실히 엔지니어한테는 자신의 제품을 제대로 셀링하기 위해 영어가 필수인 듯 하네요. 이렇게 이웃집 공대형의 첫 번째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웃집 공대형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공학, 과학적 지식을 가장 정확하게 또 누구보다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공대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